자,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많으면 원래 그 질의 순서표가 있죠. 네, 질의 순서표에 따라서 그러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신상 발언부터 하세요. 공청회 중간에는 하지 마시고 공청회를 지금 진술인들은 다른 일정들이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위원님들이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시고 보내드리시고 그 다음에 신상 발언은 우리끼리 하십시다. 네. 나경원 의원님 진술인들께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저는 사실 이 검찰 해체법을 보면서 이것은 의회 독재 완성에 이어서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찰 관련 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늘 검찰 해체 법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검찰 관련된 법안을 보면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국민의 인권을 위한 것이냐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의회는 이미 민주당 마음대로입니다. 제가 지난번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그 회의 진행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국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사 선임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둔다. 이거는 의무 규정입니다. 의무 규정. 그런데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주십니다.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일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진술인들에 대해서 의원님도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입니다. 제가 진술인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발언을 재단에 고르세요, 위원장님이. 5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5선식이 나가 뭡니까? 5선식이 나가. 5선식이 나가 뭡니까? 5선식이 나가. 의제에 대한 이것이 검찰 독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검찰 장악을 통해서 나경원 의원님 시간 잡고 가고 있어요. 5분 시간 드렸는데 위원장께서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시는 것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으네요.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5선식이 나가 뭡니까? 5선식이 나가. 위원장님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이 한마디로 가만히 계세요. 간사, 자 회의 진행 방해하는 거, 자 의회가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간사 선임도 안 해줘. 소위원회 위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의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이게 바로 독재인데 이제 검찰을 해체해갖고 하는 게 뭡니까? 자 보십시오. 차진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소청장 이거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거 이 관련된 심판 청구 할 만한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니 공소청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뭐 헌법에 검사는 수사 기소를 다 하겠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 그리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두 수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또 행안부 소속에 두겠다. 저는 이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최소한의 검찰에서의 그 본인이 했었던 그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검찰 해체법은 한마디로 의회 독재에 이어서 이 수사권을 장악해서 이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다. 자, 검찰 해체하고 뭐 하겠다고 합니까?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 정원 14명인데 3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대법원 만들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님, 이거 헌재에 위헌 심판 청구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걱정되는 것이 헌재도 또 역시 민주당 마음대로 헌재라는 겁니다. 헌재 재판관을 지금 어떻게 임명했습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 검찰 장악, 검찰 해체법을 검찰 개혁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한다는 것이고 오늘 오후에는 또 내란 특검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까 차진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수사와 기소가 그렇게 분리되어야 된다면 공수처는 왜 그대로 놔두고 내란 특검은 왜 연장을 하는지 앞뒤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이따 신상 발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위원장님의 이런 독단적 편파적 운영이 바로 의회 자, 그러면 다음 뭐가 있습니까? 박균택 의원님 순서입니다. 네.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 차진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 개혁을 큰 틀에서 또 시작 단계에서부터 거의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검찰 출신이 돼가지고 왜 검찰 폐지에 동의하느냐고 물으시는 상대방 의원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검찰이 저질러 왔던 지나친 폐악을 두 분도 보셨을 겁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검찰이 5년 가까이 보였던 그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우리 차진아 교수님, 김종민 변호사님도 저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다 보니까 지금의 검찰 폐지론이 나오는 거고 공소청, 중수청 분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고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현실을 전제로 해서 좀 두 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으로의 분리 이걸 전제한 상태에서 조금 바람직한 개혁 방향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세밀한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게 오히려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논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한번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제가 이제 검찰 개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난번 공청회에 와서도 저는 강력한 검찰 개혁주의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론자입니다. 반대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해서 사법경찰에 대해서 실효적인 수사 지휘권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독일과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검찰 제도의 표준이고 유럽 평의의 국가에서도 표준입니다. 그 방향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 입장도 말씀드리면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민의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와 관련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확보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찰 개혁을 한다면 저는 정말로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검찰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들의 방향 자체가 이 수사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정권이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그 정권에 맞서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비판하시는 것도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윤 정권 시절에 결국은 뭐 김건희 여사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왜 제대로 수사를 못했느냐, 권력자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충분치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개혁안들을 보면 더 심하게 정치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게끔 하고 있거든요, 수사기관들을.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이 수사기관들이 검찰을 폐지하든 안 하든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누가 수사하든 간에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수사하든 간에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약에 그런 법률안을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앞장서서 찬성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설령 그게 두 가지가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선택, 본인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어떤 흉기 같은 그런 행태, 이걸 또 막을 수 없는 단점은 여전히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리를 하자는 것인데 제가 부탁드린 것은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나 이겁니다. 분리를 전제로 할 수 없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지금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외적인 겁니까?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 예외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잘못된 예외를 인정하십니까? 그것부터 폐지하셔야죠. 공수처도 폐지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게 정말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되는 게 맞다면 먼저 그런 거 기관들을 다 폐지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예,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말씀 주신 자료 중에 그 법률신문이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눈에 띕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찬성이 19%, 반대는 49%, 이건 좀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게 65.4%고 행안부가 24.6%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청,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을 때 수사지휘권과 보안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둘 다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의 경우에 수사한 사건을 전권 송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전과 같이 전체 경찰 수사의 결과를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것이 또 62.5%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 검찰 제도, 특히 사법 제도와 관련된 것은 어떤 정치권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의 그 표지보다도 이 법조인들 실제로 제도를 접하고 제도 안에서 이 구체적인 이 규율하는 내용을 실제로 경험해본 법조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 법률신문에서 제기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경찰에서의 그 수사 관행을 보면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그리고 또 검수완박 이런 제도 변경 이후에 사실 경찰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복잡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사건이 묻힌 채로 도대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수개월, 1년 넘게 계속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수치로 보더라도 그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경찰의 장기 미제가 폭증을 하고 또 경찰의 그 수사 경과에 대한 지원 인력이 급감을 하고 심지어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과로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사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은 정말 제도가 국민을 위해서 좋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은 다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도 검찰 제도나 이런 사법 제도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으시지만 실제로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지금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경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법률신문의 그 설문조사 결과는 실제 수사권 조정한 지 지금 몇 년 지났습니다. 그 몇 년 지나면서 우리 변호사들이 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수사권 조정 이후에 형사사법은 완전 막힌 하수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막힌 하수구를 뚫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도 막혀 있는데 만약에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이런 막힌 하수구는 완전히 철철 넘쳐서 대한민국 사회가 사건 처리가 안 되는 오물 덩어리로 가득 찰 것이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데 저는 핵심은 검찰에서 수사 개시를 사건 인지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모든 정치 검찰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는 비판의 초점은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들에 사실 집중돼 있고 모든 형사 사건의 거의 99%는 다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수사 개시권을 제한을 하면 되지 수사 보안 수사를 폐지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술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차례입니다. 저는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선거를 하고 제가 4선인데요. 19대의 법사위를 했습니다. 검찰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에 의해서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유세 중에 실수로 무환자를 빠뜨렸죠. 제가 기소가 됐어요. 똘똘 말려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1심, 2심, 3심 모두 다 무죄 받았습니다. 저는 검찰이 기소하고 검찰이 기소하면서 엄청나게 판례를 들이대더라고요. 그 엄청난 판례를 제가 다 다시 어디에서 생긴 판례인가 라고 보니까 다 저에게 유리한 판례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검사가 수사를 저를 하고 그리고 나니까 기소를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든 저를 잘라내려고 엄청나게 공소 유지에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거 말이 틀린 건 맞아. 그런데 실수야. 라고 한 번에 정리해버렸어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오랜 동안 돈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저는 이런 사건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이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니까 수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기소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검사는 기소를 중심으로 하시고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청, 중수청으로 좀 나눕시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검사가 수사권도 쥐고 있고 기소권도 쥐고 있고 그러지 말고요. 기소 중심으로 하시고 수사는 중수청으로 맡깁시다. 거기서 일 잘하는 수사관은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또 나쁜 사람이 있어서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아주 저는 선출직이라 선거에 나가야 되는데 선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사실 아닌 허위 사실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그런데 경찰이 불송치 의견이었어요. 그럴 때 검사가 이야기합니다. 보완 수사를 요구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완해 보세요 라고. 보완 수사하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송치 의견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걸 보고 기소를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사례이긴 하나 저는 경찰이 수사하고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 중수청은 좀 더 전문적으로 수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부족하다고 볼 때는 보완 수사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보완 수사를 하면 이거 수사와 기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동수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직접 보완 수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직접 보완 수사 그 보완 수사의 그 요구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직법의 관점은 아니고 절차법인 형소법에서 주 논의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지금 그 여야 및 시민사회 자체에서 그 검사의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보완 수사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쌍방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오해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괜히 그거를 막 섞어서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만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왜 검사들은 제가 수사권- 질문한 것에 답변을 좀 네. 집중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윤동호 교수께 여쭙겠는데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면 문제점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문제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완 수사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통해서 경찰이 갖고 있는 그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다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혹시 내 수사가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직접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검사가. 그러니까 뛰어들지 않으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내용. 윤동호 교수님과 한동수 변호사님이 그 내용을 아까 발제한 중에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협력을 잘하면 충분히 그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뭐 말씀해 주실 건 없습니다. 혹시 또 네, 미국의 실무를 예를 보더라도 지금 형소법상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그 우려하시는 뭐 공소시효 임박, 뭐 핑퐁, 뭐 이런 뭐 구속기간 만료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상호 협력 관계에서 얼마든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참관 등의 형식으로 원만하게 작성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추가적인 압수수색 부분들은 그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와 이런 관계들이 아니고 그 수사지도 현재 상호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대륙법계의 그 일반적인 실무이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 말씀드리면 검사들이 왜 자꾸 검찰들이 수사권을 가지려고 합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하시고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특권과 이익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전 민정수석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시 그 김건희 내란 특검법의 권력형 부패 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섰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관 시장의 비리들이 여기에 노정된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차례입니다. 아까 그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할 게 있어서요. 그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인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되었고 헌법재판소는 그 검사의 수사권 수사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입법 사항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의 수사권이 마치 헌법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은 앞으로 자제하고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윤동호 교수님께 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검찰이 사법 통제를 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 찬성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검찰은 행정 공무원이고 검사는 행정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마치 사법부와 마찬가지의 조직 그 기관의 위상을 가져야 된다. 준사법기관이라는 어디에도 없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어떤 그 통제와 감독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성역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윤석열 검찰 정권이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외국에 마치 그 중수청을 아마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그 설치를 하면 법무부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외국의 입법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아까 김종민 변호사께서 SFO 하셨는데 영국의 지금 기본적인 국가 범죄청은 사실상 내무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는 그 독립기관에서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FBI에서 법무부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또 그 국토안보부에 또 특별수사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뭐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 보시는 이 PPT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특별수사 기구는 내무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행안부에 설치가 되어 있겠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수사청을 행안부에 설치를 하면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경찰이 비대해진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윤동호 교수님께서 아까 영장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저는 저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광우,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전부 다 기각을 그동안 해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저런 사례를 보시면 경찰 혹은 중수청에 대한 통제, 수사 통제는 영장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검찰에 의한 영장 그리고 법원에 의한 영장 두 번의 통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검사의 그 헌법에 기존된 영장 신청 권한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적인 판단, 증거수집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충격적인 동영상을 다음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충격적인 영상을 보실 건데요. 저 사건,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이죠. 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무슨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아시겠어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기소. 그런데 김학의 모르겠다고, 김학의 아니라고 검찰이 민기적거리다가 보완 수사를 했어요. 열심히 보완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 냈습니다. 무혐의. 저 김학의가 동영상에 김학의라고 법원에서 판단해 줬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인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검사만이 수사를 해야 된다. 검사만이 보완 수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한동수 변호사님, 저 사건 아시죠? 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안 수사 자체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경찰의 보안 수사 자체에 필요한 경우는 발생할 수 있죠. 그 영장 청구나 기소. 다만 지금까지 검사의 보안 수사를 그 빙자한 여러 가지 사건의 불공정한 처리들이 상당수 존재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보완 수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보완 수사는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만이 보완 수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오늘 대검 차장이 공청회가 열리는 이 와중에도 왜
왜 개혁의 대상이 보안 수사 운운하면서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떠드는지 모르겠거든요. 법무부 차관님, 대검 차장의 부적절한 저런 발언에 대해서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구조개혁의 문제를 답변하세요. 네. 네,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조개혁의 문제도 있지만 인적 청산의 문제, 그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너무나 큽니다. 이 검찰 구조개혁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바쁘시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야지 생활의 안정과 마음의 편안함들이 유지되고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생도 거기에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참모인 현재의 민정수석도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공교롭게 불투명한 점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검찰개혁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검 차장 모두 다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일정한 인사권자의 깊은 뜻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그 비체혁명에서 제시된 3대 과제는 구조개혁, 인적청산, 과거사 청산 모두 다 미완인 상태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과 의지들을 깊게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차례입니다. 네,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검찰 개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법조인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입니까? 네, 검찰 개혁의 주체는 그동안의 검찰의 폐해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를 목도하고 고통을 겪어온 우리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주체입니다. 지금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화두는 국민들의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다. 그리고 국회는 그것을 수행할 뿐이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종민 변호사께서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만약에 검찰 개혁이 이대로 진행이 돼서 경찰로 권력이 집중이 된다면 경찰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생길 여러 가지 폐해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는 내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부분의 사안이 현재 검찰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겪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느 권력이나 독점하고 집중되면 썩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는 이 검찰 권력의 독점을 이번 차제에 검찰 개혁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력 집중으로 생기는 폐해를 해결하자. 이것이 이번 우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화두이고 또 취지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동안 검찰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검찰이라는 그런 어떤 권력의 화신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실상 검찰 독재 국가로 진행했던 것이 지난 윤석열 정권의 폐해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그 이전에도 또 권력과 야합해서 사실상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던 그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것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 이후에 더욱더 도드라졌고 이번에는 검찰과 권력, 최고 권력이 야합을 해서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자신들의 출세와 야욕을 위해서 스스로 권력에 굴복해서 야당과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그리고 그 일가의 권력형 비리와 뇌물 여러 가지 각종 부패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면죄부를 발부를 해온 것에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앞당겼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에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비의혹이
있었지만 이것을 덮고 면죄부를 발부하는데도 사실상 검찰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검찰이 권력을 잡아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권력의 핵심을 검찰로 채웠습니다. 국회의원 공천도 검찰 출신들을 많이 진출을 시켰고 또 대통령실이나 행정부 주요 국가들을 대부분 검찰들로 장악했고 또 검찰과 야합하는 법조인 출신들로 사실상 국가의 중요 핵심 부처에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장악해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검찰 독재 국가로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독재 국가로 완성을 하다 보니 자신들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야당과 또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 살인을 통해서 대권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 지난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갖은 이런 사건들을 윤석열의 경우에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김만배를 개인적 친분이 없고 모른다라고 주장했을 때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를 했죠.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 김문기를 모른다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야합한 검찰 때문에 이런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됐고 자초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동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100% 공감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검찰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 개혁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만약에 뭐가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작동이 됩니다. 실제로 작동이 돼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논의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의 과정을 보면서 객관적이고 신중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떤 감정이 개입된, 그래서 뭔가 정파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 의원은 그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복수혈전이다. 예? 저는 제도개혁은 그런 관점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베네수엘라 같은 데를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야 될 것이 중립적이지 않고 일방 어떤 편향적인 이런 개혁 문제 때문에 이 사법 시스템 자체가 흔들려서 저는 베네수엘라가 패망한 원인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됐는데 저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논의하려면 이전에 이미 1차적으로 됐던 것에 대한 어떤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일선의 이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범죄자의 천국이 됐다. 왜냐하면 수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범죄를 범했어도 대낮에 활보하고 다닌다. 정말 무력감을 느낀다. 분노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 사회 통합에도 부작용이 있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나 이런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일반 어떤 정치 사건 문제에도 있지만 일반 99%에 해당하는 민생 사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를 가급적 안 한다고 합니다. 단 그냥 민사 소송으로 그렇게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한동수 진술인께서 제가 보니까
본인께서 판사, 검사, 변호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검사라고 할 때 그때 감찰직 아니었나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수사하셨나요? 네, 영상 녹화로 조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일선 많이 하셨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감찰 그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외부에서 공채로 되셨잖아요. 공채는 아니고요. 공채하니까 무슨 일반 사기업 같긴 한데요. 예, 예. 저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아니 면접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요. 6명의 후보자가 있었지요. 아니 제 그리고- 얘기는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에 말씀-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제가 한 가지만 아니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무수한 나중에 사무감사를 말씀하세요. 통해서 사건을 보아요. 아니 잠깐만. 감찰부장의 직무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법률신문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저는 어떤 제도의 현실을 법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내온 그 설문조사가 있어요. 검찰 개혁안 찬성 19.3%, 반대 49.1%,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제가 눈에 띄게 보는 게 경찰 수사 사건의 전권 송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2.5%입니다. 제가 이 여론조사 이렇게 법조인 설문조사를 보면은 이분들은 여도 야도 아니에요. 그냥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뭐 검찰에 바이어스된 그런 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의견이 잘못된 겁니까? 저한테 예. 말씀드리는 예, 거죠. 지금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아주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법률신문은 기본적으로 법조라는 이익 집단의 그런 것들 세력을 그러한 견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여론조사의 표본수가 전부는 아니고요. 그 일부만 자,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가 일반화하는 그런 오류들이 그게 아니 저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조인 1,779명을 무작위로 해가지고 했었을 것이고 그거는 진수리께서도 역시 편향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은 이 공청회를 협조해 주기 위해서 나오신 거고요. 때문에 진술인 개개인의 경력에 대한 것을 거론하면서 신상을 저격하는 것으로 대중적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동수 진술인에게 지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검사에서 이제 그 대검 감찰부장의 직무상 관련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영상 녹화를 실시하고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피의자 윤석열을 범죄 인지한 인지서에 그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선 대검 감찰부장의 직무가 많은 일선 본청 단위의 사무감사의 전 기록들을 전부를 다 봅니다. 그 기록의 오류들 이런 부분들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뭐 정권 성취주의, 굳이 뭐 육군 검찰관으로 근무했던 그런까지 운이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정권 성취주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형사소송법상 폐지되었던 것들을 왜 새삼스럽게 다시 부활해서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뭐 특별하게 제가 해소되었다고 알기로는 느끼지는 않습니다. 네. 하실 수 있다라고 진술인 이제 생각합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네. 대꾸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검 감찰부장 임용 조건이 검사로서 먼저 임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라고 명기하셔도 사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맞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대검 감찰부에는 수사권이 권한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질의 순서는 이성윤 의원님 차례입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전주시의회 출신 이성윤입니다. 우리 진술인들 정말 고맙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 검찰, 이제 그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에게 그렇게 부역하고 또 면죄부를 주고서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은 검찰 반드시 개혁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12.3 내란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반성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 개혁에 반발하면서 지금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고 참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검찰 개혁은 정말 시대적 명령이고 국민의 절체절명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반드시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서 완전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저 이성윤이 그 증거입니다. 김학의 출금지를 막았다는 이유로 누명을 씌워서 기소를 했고 4년간 재판을 받았고 올해 6월에 최종 무죄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서 윤석열 징계 불법 자료를 줬다고 해서 저를 수사했고 지금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에 갔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 최고 검사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을 했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말 검찰에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 한 사람으로서 외치고 싶습니다. 저만큼 검찰 개혁이 정말 절실한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또 외칩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은 아직도 저를 수사하고 나아가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들이 그대로 윤석열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 개혁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검찰 개혁의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호시탐탐 검찰에 남아서 아마 공소장에 남아서도 검찰이 우리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무부에 중수청을 준다는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 잔당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법무부는 중수청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수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최근에 검찰 인사가 고위 인사 2번, 네. 그다음에 하반기 검사 인사가 진행되었죠.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현재 검찰 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른바 친윤 검사들 부분은 상당 부분 뭐 인사를 보고 나간 그 검사들도 있고 그 전에 나간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에 주대한 역할을 할 때 인사 혜택을 받은 사람들 또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성명 입장을 표명했던 검사들이 상당 부분 주요직에 포진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한 뭐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수청이 생긴다 하더라도 정치 검사들은 그 자리로 다시 가고자 할 겁니다. 중수청장, 중수청의 지휘부에 들어가고자 해서 역시 공수처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듯이 공수처에는 송모부장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중수청을 또다시 뭐 김학의 출금 사건에도 나왔듯이 거기에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제공하고 그걸 다시 중수청에 두어서 기소 의견을 송치해서 똑같은 정적인 수사를 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개혁 아닌가요? 맞습니다. 윤석열 사단에 부역했던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김건희를 면죄부를 줬던 검사들이 남아있는 한 그리고 검찰 개혁을 반대했던 자들이 남아있는 한 법무부에 어떤 기관도 두는 것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검찰청 검사는 약 2,200여 명 되고 수사관은 6,000여 명 됩니다. 검찰이 해체가 되고 중수청과 공수청이 설치가 되면 기존에 있던 검찰 인력도 중수청이나 공소청으로 재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 적정 인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세부적인 것들은 뭐 시행령과 그 절차 이런 부분들은 추후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잘 논의해서 하시라고 보고요. 일단 그 검찰이 말하는 수사의 전문성은 수사관들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뭐
뭐 여러 가지 포렌식 뭐 디지털 증거라든가 예금 계좌 조회라든가 심지어는 판례까지 분석하고 과거에는 공소장까지 써주기도 했었죠. 이런 점들에 비춰서 수사관들의 전문성 부분들은 상당 부분 중수청 등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거는 행안부로 그 소속을 두게 되면 그거는 특별한 그 인사 쪽으로 또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중앙지검을 보면 중앙지검에 제가 검사 배치표를 보니까 한 5분의 한 2 정도만 국가 속무도 좀 있던데요. 여러 가지 뭐 집행 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고 5분의 3 정도가 되게 수사라는 명목으로 실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판 이런 인력들은 한 5분의 2 정도가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직접 이제 공판을 수행하게 된다면 공판 수행 인력은 좀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정확한 특별한 점은 검사의 실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검사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그 불투명성으로 해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그런 과거에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도 국정감사 하시려면 정보 제공 안 해서 힘든 거 많지 않으십니까? 이래서 그 부분에는 실증적인 통계는 없지만 정말 그 정보들을 공개해서 적정 인원수를 다 하는 작업들을 아마 국회에서 여야 쌍방에서 서로 논의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진아 진수리님,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검찰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이 되겠습니까? 저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을 위한 그 국가 기관이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예, 앞에서 다른 진술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 이걸 기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검찰이라는 대한민국의 제도는 그래도 외국에서 봤을 때는 잘 다듬어진 제도라는 평도 받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말합니다. 한국의 이런 제도가 굉장히 포용적 제도로 경제 고도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뤄냈고 그러한 국가 시스템으로 잘 안정되어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일부 문제 있는 건 고쳐야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통째로 무너뜨리겠다. 요즘 갑자기 사법개혁하겠다, 검찰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범죄 혐의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된 분, 그리고 같이 하는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를 괴롭힌 게 검찰이다. 저 검찰 혼내야겠다. 우리를 괴롭힌 저 사법부 혼내줘야겠다. 그래서 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에게 미운털이 바뀌어서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힘을 이제 갖게 됐으니 한번 고쳐보고 혼을 내주겠다. 이런 불순하고도 반국민 정서적인 그런 어떤 개혁을 한다는 의미에서 공감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김종민 진수리님도 많이 얘기 듣고 계시죠? 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죠. 김종민 진수리님도 문제가 있는 건 안다. 나도 검찰개혁주의자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행정부에서 검찰의 여러 가지 과도한 수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잘하는 건 잘하는 건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시된 것들이 결국은 헌법이 정하는 검찰의 존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검찰과 이 법원, 어쩌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바로 이렇게 사법부의 양대 축을 이루면서 또 경찰, 또 이런 행정기관들의 또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온 가장 또 이렇게 어쩌면 다듬어진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어쩌면 이게 참 이번 그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는 소위 악의 핵심은 국가수사위원회, 국수위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수사기관을 기존에 경찰, 검찰 외에 이미 벌써 공수처라는 거를 무리하게 만들어서 지금 얼마나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습니까? 그 제가 어제 공수처에 대한 결산을 하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편성해준 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인력도 정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자꾸 떠나요.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야당이 그 당시 무리수를 당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무리하게 통과시켰던 당시 여당이었죠. 근데 그게 공수처가 제자리를 못 잡고 겉돌고 예산 낭비하고 지금 지탄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또 새롭게 중수청을 만들겠다. 또 공소청을 분리하겠다. 거기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걸 중재 조정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겠다. 근데 국수위라는 것이 굉장히 그 공용적 조직이고 굉장히 그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한 아닙니까? 근데 그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헌법 개헌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 검찰 개혁. 지금 양대 검찰 그리고 법원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면서 또 국수위라는 무소불위의 권한기관을 만들면서 개헌 논의는 없단 말이죠. 모든 것을 헌법적인 전체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고칠 건 고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까부수 보겠다. 이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저 행안부 그 국장님도 오셨는데 이러한 조직 개편을 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예산이라는 것이 또 막대하게 들고요. 새로운 조직이 안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 희생당하는 건 국민 아닙니까?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결국 수사기관이 늘어나서 일선의 국민들이 힘들고 일선의 수사관들이 과도한 일로 다 떠나려고 합니다. 수사부서를. 바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민 지주님께서 그동안 많은 자리를 통해서도 강조해 오셨지만 한번 오늘 차분하게 이번 검찰 개혁에 정말 잘못된 부분을 좀 한번 짧게 지금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예, 잠시만요. 지금 원래 질의 시간 중에 답변을 시작하시면 쭉 좀 이어가게 해드렸는데 질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지금 답변을 요청하시는 것이라 이럴 때는 허가를 받고 답변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고 네. 가능한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제가 진술문에 상세히 썼고요. 결국 그 승패는 강론과 디테일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강론과 디테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난번 공수처 그다음에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던 점, 이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신동욱 의원님 질의 시간 순서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 그 다음 순서인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 진술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검찰 개혁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본다? 사실 국민은 이미 검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봤죠.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검찰의 반인권적 탄압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검찰 개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검찰의 활용은 윤석열, 김건희가 한 거죠. 검찰 개혁은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윤석열, 김건희가 검찰 세력을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예?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와 비교하면 검찰 개혁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경찰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그래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논리적 맥락이 상당히 어긋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경찰 조직이 커지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보다 큰 나라들 미국 같은데 경찰 엄청 많은데 거기 경찰은 다 부패하겠네요. 그럼 대한민국보다 작은 나라들 경찰 조직이 작은 데들 거긴 다 청렴합니까? 경찰이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불성실한 수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는 게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존의 검찰청 산하에서도 경찰의 부실 수사는 늘 있었던 문제죠. 이건 정권이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견제 장치를 만들면 해결될 문제이지 검찰 개혁과는 별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왜 기소 수사 분리를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데 아니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그 대상도 얼마 안 되는 걸 기소 수사 분리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기소 수사 이쪽 저쪽 가서 손 타가지고 자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공수처가 단호하게 의해서 빨리 기소를 해가지고 사건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수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시선은 윤동호 교수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저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네. 이 공수처가 수사 기소권을 다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이제 검찰청 해체를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 사실 개인적인 의견은 공수처가 장래에는 이제 공소 기능만 갖고 오히려 공소청의 기소유예나 불기소 권한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워낙 작은 조직이고 인원도 적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외적인 기구로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현재 방식을 유지해 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때 가서 또 개선하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류의 얘기를 하셨어요. 수사 기소 분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건 이런 가정이 개혁을 막을 수 있는 논리가 되겠는가? 그럼 현재 수사 기소가 통합되어 있는 검찰청 체제는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내왔습니까? 그 사이에? 내오지 않았으니까 개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사실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라는 원칙하에 견제 체계를 통해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기소권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권들을 강화해서 검찰권의 남용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권한남용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검찰 조직을 또 응징하고 개혁하는 게 이 민주주의의 강점인데 어떻게 또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지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그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 그러면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현재의 나와 있는 개혁 법안대로 경찰의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그 경찰 권력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법 통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영장 단계, 즉 판사가 수사 기록을 보기 전에도 이미 많은 그 수사의 개시, 그다음에 수사 대상의 선정,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효과적인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참고 의견 드릴까요? 예, 짧게만 말씀 주시죠.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도주종론, 신중론, 경찰 비대화론, 또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로서 공수처를 들고 있거나 검찰총장의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헌법 위반이 돼 있느냐 보면은 저도 이제 헌법과 법률 오래 많은 재판을 했고 재판 연구관도 했고 법률 문헌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회의원님들 헌법과 법률 요점이 무엇인지 검토 보고서를 충분히 숙고하셨는지 사실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김대중 정부 이후로 오랫동안 논의해오고 또 논의하고 시행착오도 거치고 이랬던 것들을 지금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끄집어내서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하고 무슨 형사사법 시스템입니까? 무슨 사법부의 독립입니까? 전혀 무관한 일반론을 가지고 맞지 않는 개념들을 차용해서 이 자리에 그 논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국회의원들께서는 국민의 의식 수준들을 반영한다는 말들이 떠오를 정도의 자괴감도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주권자의 결단 사항입니다.
더 이상 이미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조직법에 관해서 정부 조직법 하나만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중수처법과 공소청법, 국수입법, 법률 조문들 또 검토 보고서들 다 살펴보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추석 전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아마 검찰에서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환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검찰의 뭐 처우는 말할 것도 없고 권한이나 이런 것도 더 좋아지겠지. 혹여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수사권 조정이라 한 것도 혹시 다시 옛날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아마 가졌을지도 모르겠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검찰에서 하는 수사들을 보면서 저는 그때 당시 변호사였는데 저렇게 검찰의 객관성을 잃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는 것이 저래 가지고 되겠는가? 검찰이 내가 예전에 몸담았던 그런 검찰이 더 이상 아닌 지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씁쓸하게 지켜봤었고 현직에 있는 검사들을 만났을 때도 충격적인 것은 그 검사들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현직들이 했습니다. 저한테 만나보면. 내부에서 그런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지키고 그 정적을 제기하기 위해서 똘똘 뭉친 일부 검사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고 그래서 지금 전체 검찰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수사 기소는 분리해야 되는 것은 거의 역사적인 어떤 진리가 됐죠. 그것을 누구도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께서 수사의 효율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효율성 따지면 한 사람이 원님 재판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면 되죠. 그런데 그래서 그 수사의 효율성을 따져서 검찰 개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라는 것이 어떤 일이라는 게 효율만 따지다 보면 오히려 독재로 흐르고 그래서 검찰 권력이 비대화됐던 것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 기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효율 발생했죠. 이재명 잡아 하니까 그냥 효율성을 아주 그냥 똘똘 뭉친 검찰이라는 집단이 아주 효율적으로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도 못 시키고 저렇게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정인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효율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상 검찰 개혁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차진아 교수님, 제가 아까 이제 검찰총장, 검찰청의 장이고 검찰청은 수사 기소를 모두 갖는 조직을 말한다. 이게 헌법에 좀 위배되는 건 아니냐.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 말이에요. 검찰청이라는 것이 수사 기소를 모두 갖는 조직을 전제로 헌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건 반론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따로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 검찰 개혁의 필요성 인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 그렇게 다른 분 질의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근데 방향은 네. 민주당의 법안은 상당히 위헌적이고 오히려 검찰 개혁 네,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의 필요성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개혁이 돼야 되는지 저는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었다고 평가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사안들이 교수님.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현 정권의 비리를 무마하는 데 교수님. 앞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일단 그러면 이렇게 출발할까요? 검찰 개혁의 필요성 인정하시는가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물어보시는지를 저한테 정확하게 집어서 물어봐 자 주세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 검찰 개혁의 필요성 인정하시면 차 교수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이 하나요? 민주당의 방향이 틀렸다는 예, 얘기가 저는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저는 어떤가요? 민주당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그렇다 하고 본인은 어떻게 그럼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검찰의 그런 지금 특검의 수사하는 식의 그런 먼지털이식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교수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제가 아니 묻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네. 필요성을 왜 느끼냐와 관련해서요. 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혹은 특수부 검사 당시 혹은 한동훈 검사 당시 그리고 뭐 사법농단, 국정농단 그런 수사의 잘못된 점이 지금 무죄 판결로 지금 다 나오고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특검도 말씀을 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제가 정치적 제가 얘기-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무리하게 수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찬성하나 그렇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 현실을 간과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 김종민 변호사님처럼 만약 직접 수사권 다 없애고 혹은 유럽 대륙처럼 수사 지휘권만 남겨놔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수사 지휘권도 없애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그리고 검소 완박까지 하면서 그걸 아주 공수처까지 설립을 했는데 공수처의 실패는 인정 안 하시고 그리고 이 수사기관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편향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주진우 의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혼자서 통과시키면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건 처리 기간이 일단 늘었고요. 국민들이 부담하는 변호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마약 범죄 같은 또 민생 범죄도 동시에 늘었어요. 이미 실패한 제도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시행착오는 한 번으로 족한 거고요. 개혁이라고 부르려면 국민에게 일단 좋아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 국민 혈세를 아끼든지 효율성이 올라가든지 공정성이 좋아지든지 해야지 개혁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번 이 검찰 사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셋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오로지 바뀌는 거는 중수청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님, 추석 전에 우리가 민주당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수청의 인력은 얼마나 배치되고 예산은 연간 얼마 정도 듭니까? 간단 인력 숫자와 예산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일단은 지금 검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소 기능하고 수사 기능을 구분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몇 명이냐고요? 숫자 딱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인력. 정확하게 저희가 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추석 전이면 지금 2개월 채 안 남은 것인데 1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행안부에 담당하는 지금 행안부를 대표했던 조직국장 자체가 중수청의 연간 예산이 국민 혈세인데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고 인력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몇 개 중수청이 설치됩니까? 일단은 중수청하고 몇 개 숫자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지방청하고 두 단계로 설치가 될 예정. 두 단계인데 몇 개 청인지 모르시죠? 6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얼마인데요? 인력 숫자 아마 추산이 안 될 겁니다. 인력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산정은 못했지만은 한 달 일단은 남았는데 그러면 정확히 산정도 안 하고 국민 혈세를 그렇게 마음대로 씁니까?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도 다 대답 못해요. 지금 이게 보면은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만약에 무혐의가 되면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에 중수청이 다룹니까? 국가수사위원회가 다룹니까? 아니면 공소청이 다뤄서 그 무혐의의 당부에 대해서 누가 따집니까? 모르시죠? 아실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절차는 그 작용법에서 아니 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검찰사법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검찰사법에 따르면 중수청이 합니까? 국가수사위원회가 합니까? 공소청이 합니까? 모르시죠? 말씀해 보시죠. 아니면 말씀해 보세요. 예, 정확하게 그 절차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으면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보안 수사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사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모르시죠? 그것도. 저는 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안부를 대표해서 이것을 관장하고 얘기해야 되는 우리 조직국장님조차도 인력이 얼마나 배치되고 예산이 얼마나 들고
그로 인한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지고 이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몇 가지 했어요. 다 대답은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달 만에 통과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차진아 교수님께 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 절차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사건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를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그로 인한 법률 비용이 훨씬 더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는 변호사업을 하지는 않아봤는데요. 일선의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복잡한 그런 경제 사범들 특히 횡령 배임이나 뭐 자본시장 거래법 위반이나 이런 사건들은 일선 경찰들이 이거를 수사하는 게 너무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경찰대 출신의 그런 로스쿨 졸업한 그런 변호사들이 가서 수사를 그냥 해준답니다. 이렇게. 네. 아니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가 이제는 검찰보다 더 세지고 예.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수사기관에 다 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권력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금 검찰보다 무소불위 권력이 될 수 그러니까 있다고 이제 제가 보거든요. 생각하는 지금 현재 검찰의 문제점은요. 정치적으로 계속 출세 욕구 때문에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의 실세, 그리고 측근 인사, 친인척, 가족에 대한 그리고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역대 정권마다 문제가 되풀이되어 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검찰 개혁안의 문제점들은 뭐냐면 그러면 경찰 중수청이든 국수본이든 경찰청이든 이러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경찰들이 이런 정권의 실세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경찰이야말로 정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거든요. 어느 경찰이 그 권력의 실세에 대해서 수사를 감히 개시합니까? 그런 예를 한번 저는 지금 모르겠는데 생각나시면 의원님들께서 저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 그리고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개혁하자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시나 그게 저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왜 개혁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가?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 어떤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거고 국민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왜 반대 방향으로 이 법률안들을 그렇게 짜셨는가? 그것이 너무나 헌법학자로서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순서입니다. 네, 조금 전 질의에서 이 법에 대해서 돌아갈 때 이게 법이 돌아가면 어떻게 운용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행안부 조직국장님이 답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조직법을 먼저 확정 짓고 그 조직법 사이에서 어떻게 운용될지 수사 절차, 형사소송 어떻게 될지는 2단계로 확정 짓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조직을 확정하면 그 조직법의 유예 기간 내에 운용법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논의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의원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 대한민국 일당 독재 만들려고 한다는데 내란당 독재 만들려다가 실패해놓고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부터 분명하게 지적하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법무부 차관님, 지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 이제 확고한 입장인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정치 권력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까? 기득권을 강화하는 겁니까? 분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객관성, 공정성이 강화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권력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놓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정치 권력이 지금 상태에서 권력을 더 강화시키려면 검찰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 인사 막 다 집어넣고 해서 야당 계속 야당 탄압한다고 하는데 수사하고 그게 윤석열 정권 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지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개혁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진술을 하시는 분들께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검사가 보복 기소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 말고, 이 사례 말고 다른 해외에서 공소권 남용 인정된 거 아는 사례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한 주요 선진국 아는 나라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없으시죠? 자, 법무부 차관님. 검찰국장 검사죠? 그렇습니다. 차관님도 검사 출신이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조실장 검사죠? 저 지금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조실장 검사죠? 그렇습니다. 법무실장도 검사입니까? 검사입니다. 네. 혹시 다른 주요 선진국에도 법무부가 이렇게 다 검사로 주요 보직이 다 돼 있는 나라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네. 프랑스, 독일은 전부 다 판사,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다 근무해요. 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주요 보직을 다 하고 그 나라에서 검찰권을 이렇게 남용해서 검찰총장이 대통령까지 됐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안 됐지만은 법무부는 원래 검사들이 근무하는 조직입니다. 네. 지금 진술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진술이- 판사들이 그 전관에서 다 진술이- 근무합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변호사님. 자, 마이크 꺼주세요. 진술인, 지금 그 법사위원님들이 그 진술인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묻는데 굳이 언성을 높이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정정하더라도 목소리는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넣어주세요. 네. 지금 역사가 달라요. 검찰권이 남용돼서 검사들이 이제 정치 집단이 됐고 정치를 하고 대통령 배출하고 그다음에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생 손 다 놔버렸고 이런 역사를 가졌던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러고 있으니 이거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지금 검사 없으면 대한민국 망합니까? 뭐 검사 없으면 반도체 수출 못합니까? 지역 상권이 골목 상권이 다 망합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검찰개혁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전제로 들어보면 검사 없으면 진짜 대한민국 당장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정치 들락달락 하더니 이제는 정치 집단이 됐고 대통령 배출하고 내란 저지른데 동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자는데 위원장님 제가 왜 얘기를 의견 좀 다른 얘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자, 그리고 교수님 진짜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정당 해산 제소가 국무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반드시 심의해야 됩니까? 그것은 절차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저기 그 국민의힘 해산할 때 해산 청구할 때 심의해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해산 사유가 없어도 심의해야 되냐고요? 아니죠. 또 예, 뭐 바꿔서 그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좀 집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헌법에 사면 복권, 사면 가명, 복권 있는데 항상 해야 됩니까? 사유가 있으면 하는 거죠. 검찰총장 역시 심의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검찰총장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심의를. 검찰총장이 반드시 필수 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은 필수 기관입니다. 필수 기관이고 그게 지금 사안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국가기관을 상설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사면 복권은 그 사안이 제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고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교수님, 지금 의원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많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거는 검사들의 집합체의 장일 것뿐이지 검찰을 만들어서 총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감사원이 있는데 감사원은 그러면 폐지해도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도 검찰총장을 전제한 겁니다. 그거는 교수님의 그거야말로 의원님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보고 헌법학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진술인들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처럼 영장 청구권이 독점이 돼 있고 수사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이렇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다른 나라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수사권이 또한 기소 독점권으로 또는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서 오히려 사건을 암장하거나 사법정의 구현에 방해해 왔던 검찰에 대해서 이 통제가 필요하다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특히 마지막으로 김용민 의원님처럼 너무 과도한 권한을 통제 없이 행사하다가 결국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이 돼서 사람들의 그 선거로 선출이 됐지만 알고 보니까 검찰 쿠데타였던 겁니다. 또 그것이 견제받지 않는 상태로 12.3 내란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 자리에 법무부 차관님 계시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모두 다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 대상인 상태 아닙니까? 이미 압수수색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온 국민이 조속히 이 내란 수습 되기를 원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검찰 개혁은 더디어 미룰 수 없는 7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온 국민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진술인들로부터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물론 강론에 가면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도는 선택일 뿐이고 결단일 뿐입니다. 거기에 일어나는 시행착오는 거듭 수정돼야 되는 것이지 한 방에 완결한 제도를 찾는 것은 노력은 가능하나 완벽한 제도를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것은 개혁을 안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반복된 통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이 순간에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진술인들께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진지한 자세, 국민의 여망에 버금가는 그런 자세로 이후에도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물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아까 김용민 의원님과도 잠깐 우리 차진아 교수님께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요.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청장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그 명칭 바꾸는 그 자체가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서 바꾸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도 같은 기조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시를 하면서 헌법에서 대통령, 국회 이렇게 명시한 것을 총통 인민회의 이렇게 법률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예시를 드셨어요. 또 감사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술인께서는 이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기관의 법적 정의, 그 개념 정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에 설치가 되어 있는 기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관, 이걸 헌법기관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단순히 헌법에 그 근거가 있는 기관이어서는 안 되고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권력 분립의 그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이렇게 좁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게 보는 견해에 따르면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이긴 하지만 헌법기관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감사원이 헌법의 설치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넓게 보게 된다면 검찰총장도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기관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더라도 국회위원회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출석해서 어쩌고 발언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회의 위원회도
위원회도 헌법에 그 근거가 있는 기관으로 봐서 권한 수행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그거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 맞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중앙행정관서장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행정기관의 중앙행정관서장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인이 예를 든 국회나 또는 대통령, 심지어 감사원 이런 독립성이 명시된 그런 기관과 공직자로서의 중앙행정관서장으로서의 이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법률로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또 그것이 다르고요. 예. 아마 이 법률을 다루는 모든 분들의 대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서 근데 그런 질문을 저기 드리는 위원장님 제가 것입니다.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회 같은 네. 경우에는 의원하고 다르고요. 네. 지금 국회의원을 말씀드린 아니 게 아니라 그런 위원회를 말씀드린 됐습니다. 겁니다. 위원회 뭐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네. 위원장님의 의견을 강요하실 권리는 없다고 강요하지 봅니다. 않습니다. 네, 이 진술에 대해서 의문점을 국민을 대신해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참고가 되실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매우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 검찰개혁 관련 법안 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